자, 이렇게. 자, 우리 등차 수열 배워봤어요, 앞쪽에서? 이렇게 어렵지, 앞치? 자, 그럼 오늘 이번 시간은 뭐냐면 등차 수열에서 좀 독특한 풀이에 대해서 좀 배워볼 텐데, 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좀 설명하는 거야. 자, 먼저 등차 중항이라는 거죠. 등차 중항. 등차 중항이 무엇이냐 하면은 별거 없어요.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 3, 5, 7, 9 이런 식이 이렇게 있다면은 우리가 만약 이렇게 세 개가 연달아 나오는 등차 수열을 한다면은 요 가운데 항을 우리는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등차 중항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 하면은 아주 간단해. 등차 중항은 간격이 일정하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항은 평균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요 5는 이 양 끝에 두 항을 알고 있다면은 그 두 항의 평균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정 가운데 항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등차 중항의 내용입니다. 그렇지? 물론 자, 이렇게 꼭 연달아 나오지 않아도 간격만 일정하다면은 요 5를 갖다가 자, 이런 식으로 나누어도 우리가 가운데 항을 찾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등차 중항의 내용이야. 별로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만약에 거의 교재대로 볼까? 자, A, B, C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은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은 요 가운데 항은 등차 중항이기 때문에 양 끝의 평균과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식을 작성해 보면은 B라는 것은 우리가 2분의 A 플러스 C가 된다. 이게 바로 등차 중항의 공식입니다. 그렇지? 별거 없죠? 자, 근데 이 꼴배기 싫잖아, 분수는. 그래서 양변에 1을 곱해서 우리가 자주 쓰기는 가운데의 2배는 양 끝의 합과 같아.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씁니다. 그치? 그럼 도대체 인원들을 언제 쓰냐 하면은 우리가 이럴 때 쓰는 거야. 등차 수열이 쫙 펼쳐진 게 아니고 지금처럼 한 3개? 뭐 5개? 이렇게 몇 개 안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 놓고, 중간중간 모르는 항이 있을 때, 걔를 갖다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일반항을 작성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그럼 괜히 귀찮잖아. 그래서 간단히 그런 경우는 항이 몇 개 안 나왔을 때, 등차 수열이 어떤 항의 크기를 원한다면은, 그때는 등차 중항의 요 공식 있지 않습니까? 평균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겠다. 그 얘기야. 별로 있는 거 아니지. 그치? 그럼 선생님, 등차 중항 안 쓰고 그냥 일반항 공식 써도 됩니까? 그럼요. 상관없어요. 근데 등차 중항 공식 쓰는 게 훨씬 더 연산이 편하니까 자, 쓸 수 있을 땐 쓰자 이거야. 그럼 언제 쓰냐? 항이 몇 개 안 나올 때. 그치? 그랬을 때 정 가운데 항을 물어볼 때. 그치? 그럴 때 우리가 등차 중항 공식을 이용해서 마무리하자. 이거죠. 별로 있는 거 아니죠? 그쵸? 자, 그래서 등차 중항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쉬우니까 빨리 지나가고.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은 등차 수열을 문제를 풀다 보면은 모르는 항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미지항이, 등차 수열 중인데 싹 다 모르는 항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모르는 항이. 자, 그랬을 때 그 미지항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자, 모르는 항이 만약에 2개가 나온다면은 우리가 모르는 거 그냥 변수로 개수만큼 x, y 이렇게 줘도 되지만 가급적 연산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변수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첫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이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항 그냥 A라는 어떤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 이거야. 그래서 자, 모르는 항이 2항이라면 그 첫 번째 항을 갖다 A라고 본다면은 그 다음 항은 A 플러스 D라고 놓고 문제 푸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치? 연산이 좀 더 이뻐진다는 얘기야. 자, 근데 얘보다도 이렇게 항이 홀수 개일 때가 기가 막힙니다. 만약에 첫 번째 항을 A로 놓는다면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 얘보다는 이건 좀 비추. 얘보다는 가운데 A를 받고, 그치? 다음 항을 A 플러스 D라고 본다면은 그 전항은 자, A 빼기 D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D씩 간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그럼 이게 훨씬 더 우리가 추천인데, 왜 얘가 추천이냐 하면은, 우리가 A 빼기 D하고 A 플러스 D, 이 뭐라 부르죠? 우리가 켤레수라 불러요. 이렇게. 부호가 A, B, D 똑같은데 부호가 마, 뿔 이렇게 엇갈려 있는 꼴들을 우리는 켤레수라 부르는데, 켤레수의 장점은 더해봅시다. 더하면 2A가 되고, 빼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빼기 이거 해볼게. 뭐가 돼? 2D 이게 되지. 곱하면 어떻게 돼? 합차의 공식 A제곱 마이너스 D제곱 이게 돼버려요. 그래서 켤레수는 덧셈, 뺄셈, 곱셈이 간단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미지항을 잡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훨씬 낫다 이거죠.
그치? 선생님 그냥 귀찮아 XYZ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은 모르는 게 지금 2개였는데 모르는 게 3개가 돼서 연산이 더 복잡해진다고. 그래서 A와 D를 이용해서 미장을 하는데 특히 이렇게 홀수계일 때는 켤레수를 적당히 이용하면 좀 너무 편하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4개짜리 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 4개짜리 항도 켤레수를 갖다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4개짜리 항은 정 가운데 A를 박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 가운데 있으면은 그 가운데 기준으로 요 첫 번째 항 A 더하기 D라고 준다면은 요 놈은 A 빼기 D 해서 간격을 2로 두는 거야. 2로, 2D로 이렇게 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바로 그냥 켤레수를 만들어 버리는 거지. 억지로. 그치? 그러면은, 자, 공차가 2D 형태니까 이놈은 뭐가 되겠어? A 플러스 2D 더해주니까 3D. 그리고 이놈은 다시 2D 빼주니까 A 빼기 3D 해주면은 켤레수가 엄청 많죠? 이러면 문제가 또 편해진다 이거죠. 그럼 선생님 얘도 켤레수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 A 빼기 D를 갖다 하나로 본다면은 얘보다 우리가 켤레수가 되도록 A-2 얘는 A-D 이렇게 잡아도 되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항 2개짜리는 쉬우니까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연산에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 3개짜리 미장이 나오거나 항 4개짜리 미장이 나올 때는 우리가 가급적 켤레수를 이용하면 연산이 편하다 이거야. 선생님 진짜 귀찮아요. 그냥 A 한 다음에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이렇게 그냥 잡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상관없어요. 연산이 그렇게까지 복잡해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켤레수 잡는 게 연산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 얘기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이 있는데 싹 다 몰라. 싹 다 모를 때는 그럴 때는 미지항을 설정해서 문제 푸는 게 좋은데 A와 D를 이용해서 또 가급적이면은 켤레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미지항을 설정하자. 그럼 연산이 좀 편해진다 이거지. 그치?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되겠지. 자, 그래서 방금까지 우리가 등차 중항과 우리가 모르는 등차 수열이 나왔을 때 어떻게 미지항을 잡을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 자, 그럼 얘기가 끝난 게 아니고 하나만 더 얘기하고 바로 문제 풀러 가볼게. 지운다. 지웁시다. 어렵지 않으니까. 자, 되겠죠. 정리만 제대로 하면 돼요. 정리만. 등차 수열 자체가 매우 쉬워서. 자, 뭐냐면은 점화식이라는 겁니다. 점화식이라는 건데 이거 별것도 아닌데 얘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걸 좀 설명을 해볼 텐데 점화식이 무엇인지만 알면 돼. 점화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웃하는 항의 관계를 알려주는 식을 우리는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정확히 하면 이웃하는 항의 관계를 알려주는 식, 즉 이웃하는 항의 등식을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점화식 이웃하는 항은 어떻게 표현하냐? 만약에 AN, 그러니까 AN이라고 설정을 한다면은 몇 번, n번장을, 그럼 그 다음 항은 AM 플러스 1. 이게 바로 이웃하는 항이죠. 또 그 다음 항이 필요하다면은 AM 플러스 2.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자, 이놈의 등식을 작성해 주는 것을 우리는 점화식이라 불러요. 그렇지? 얘네들이 있는 등식. 그럼 이놈들이 있는 등식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N이 AN 플러스 1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좀 거꾸로 할까? 만약에 이런 게 점화식 나와.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3이야. 이렇게 나와. 자, 이런 게 점화식이라는 거야. 이런 게 점화식. AN과 AN 플러스 1이 등식을 점화식이라고 불러. 그럼 이런 점화식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항의 크기를 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점화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자, 첫 번째 항이 만약에 1이라고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면은, 자, 여기는 n에다가 1을 넣어. n에다가 1을 넣어. 그러면은 A2는 A1 플러스 3. 해서 요게 1이었으니까 두 번째 항은 4. 이게 된 거죠. 그럼 또 집어넣어. A2. 여기다 2 집어넣으니까 A3. 여기다 2 집어넣으니까 A2 플러스 3. 이게 돼서 대입해 주니까 7.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점화식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항의 크기를 하나하나 대입에 의해서 구하는 게 가능해져요. 되겠어? 이런 게 점화식이야.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이 점화식을 놓고 일일이 대입해서 항의 크기를 구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뭘 또 할 수 있냐면은 특별한 수열은 특별한 점화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한 수열, 그래봤자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게 두 가지밖에 없잖아. 뭐 등차 수열과 나중에 배우는 등비 수열. 이 특별한 수열의 그 점화식은 그냥 좀 암기를 해서 그 식의 꼬라지가 특별한 모양을 나타나게 될 테니 우리가 식을 보자마자 등차 수열인지 파악해가지고 바로 일반항을 작성하는 이런 일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등차 수열의 점화식은 등차 수열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점화식은 어떤 모양인지, 그치? 그걸 배우고 걔를 암기까지 해주는 게 좋을 거야.
알겠지? 자, 그렇다면 등차 수열의 점화식인데 등차 수열의 점화식은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자, 정의에서 나온 거야. 자, 등차, 이웃하는 항을 빼면 항상 똑같은 상수가 나와. 공통의 차이가 나와.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이잖아. 그래서 등차 수열의 점화식은 다음 항을 그 이전 항, 다음 항을 an 플러스 1, 그 이전 항을 an 이렇게 본다면은 이걸 빼면은 항상 일정한 어떤 상수가 등장하는 수열이 있다.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정의 아니니. 그래서 자, 문제 조건이 이렇게 나온 거야. 등차 수열이라고 밝히지 않고 얘를 만족하는 어떤 수열이 있는데 라고 하면은 니네가 알아먹어야 돼. 뺐는데 항상 일정하다고? 빼니까 항상 일정한 상수라고? 이거 등차 수열의 정의잖아. 아, 등차 수열이란 말을 거꾸로 돌려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치? 되겠지? 그리고 요 빼서 항상 일정한 이 상수가 바로 공차가 될 거고. 그치?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수열이 있어.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어떤 수열인지 밝히지 않고 얘를 만족하는 수열이 있는데 라고 하면은 니네가 이 시계 모양을 보고 등차 수열이구나. 이 정도까지만 파악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치? 되겠지? 이렇게 일일이 항의 크기도 구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등차 수열에 우리가 특별한 점화식들 딱 읽어주면 되는 거지. 아니면은 읽어주는 게 좋고 암기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보면은 자, 암기까지 해준다면은 빼면은 일정 등차 수열이잖아. 그치? 이렇게 알아먹으면 된다는 거야. 수열의 종류만 파악하면 되는 거야. 이 점화식을 보고. 되겠지? 자, 근데 요 식을 이렇게도 변형합니다. 얘를 넘겨주면은 이렇게도 나오지만 자, an 플러스 1은 얘 넘겨주니까 an 더하기 d 같은 거죠. 얘를 만족하는 수열이 있어. 너 등차 수열이구나. 그리고 네가 공차구나. 이렇게. 이 등차 수열, 이걸 만족하는 수열이 있어? 아, 너 등차 수열, 너는 공차. 이 정도까지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얘를 만족하는 수열이 있어? 아, 너 등차 수열, 너는 공차. 그치? 자, 근데 그냥 무턱대고 암기하면 읽어주는 게 좋겠지. an에다가 일정한 상수를 더했더니 다음 항이 된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 항, 얘는 이후 항. 얘는 전항, 얘는 후항. 이게 되는 거지. 앞쪽 항에다가 상수를 더했더니 다음 항이 된다. 항상 그렇다. 그럼 등차 수열이야. 그리고 얘가 공차라는 얘기지. 그치? 되겠지?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 자, 요 놈을 놓고 어떻게 원칙은 하나하나 대입해서 항의 크기를 구하는 거지만 그거를 좀 뛰어넘어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특별한 우리가 이런 점화식들 같은 경우는 요 식을 읽어서 봐가줘. 요 식을 읽어서 얘를 보고 등차 수열임을 인지만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지? 요걸 갖고 뭘 연산하고 이러진 않아. 알겠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정의를 이용한 점화식을 하나 만나봤어. 자,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야. 또 있어. 또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이런 게 있어. an 플러스 1은 어떤 게 있냐면은 2분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2 이렇게. 자, 얘를 항상 만족하는 수열이 있어. 이게 뭔 말일까? an이 이렇게 있고 an 플러스 1 이렇게 있고 an 플러스 2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자, 얘를 항상 만족한다. 무슨 얘기일까? 보니까 둘을 더한다면 1이 나오고 있지? 평균이잖아. 가운데 항이네? 아, 이게 항상 참이 된다고? 두 놈을 더해서 평균이 언제나 가운데 항이 돼.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특징이었잖아. 그치? 등차 중항을 만족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수열이 있어 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먹어야 돼. 아,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되겠지? 내지는 자, 양변에 2를 곱해서 얘를 만족하는 수열이 있단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양 끝에 합과 같아. 이런 수열이 나온다면 이것도 알아먹어야지. 아, 이게 항상 참이 된다면 너는 등차 수열이구나. 그러니까 수열의 종류까지만 파악하면 되는 거야. 되겠어? 그치? 되겠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내지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자, 우리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다음 항을 전항으로 뺐어. 그런데 그것은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또 다음 항을 그 전항으로 뺐지. 자, 다음 항을 전항으로 뺀 결과와 그 다음 항을 또 다음 전항으로 뺀 결과가 똑같다. 이게 항상 참이다. 이것도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거야. 사실은 요 세 개의 등식이 다 같은 등식이지. 그치? 되겠지? 왜 같은 등식이냐? 얘 이렇게 넘기고 얘 이렇게 넘겨보면은 넘어가면은 2a 플러스 1. 얘 넘어오면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2 같은 거잖아. 그렇지? 근데 얼마든지 식을 변형할 수 있어. 아마 쌤이 문제 조건에서 변형하는 꼴들은 다 보여줬는데 그냥 하기보다는 자꾸 읽어내라고. 그냥 암기하지 말고 읽어내라고. 그렇지? 자, 그리고 이런 놈들이 나왔을 때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라고? 수열의 종류까지만 파악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나 등차 수열이야 라고 밝히지 않고 이걸 만족하는 수열이 있는데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 등차 수열 이 정도 되겠어? 참고로 요 위쪽 놈들 같은 경우는 등차 수열인지도 알 수 있고 공차까지도 파악이 되잖아. 하지만 요 아래 놈들 같은 경우는 공차까지 파악은 불가능하지 등차 수열이다 요 정도까지만 파악이 가능한 거야. 자, 그 정도만 알고 우리는 충분히 일반항 다른 조건을 이용해서 일반항 구해주면 된다 이거지. 되겠지? 자, 점화식 쓸데없이 어려워할 필요 없어. 그냥 이웃하는 항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식. 원래 목적은 뭐냐? 이런 거 나오면은 하나하나 대입해가지고 항의 크기를 구하는 게 목적이지만 우리가 등차 수열만큼은 우리가 특별한 점화식들이 있는데 그 등차 수열 특별한 점화식들은 암기까지 해주자. 이해하고 읽어내고 암기까지 해주자 이거야. 별로 어려운 내용 없을 거라 봐. 되겠지? 쓸데없이 이상한 생각만 안 하면 돼. 알겠지? 되겠죠? 좋습니다.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끌게요.